6회 예측, 오늘은 그 제5절 합작 투자 예측. 자, 이번 장은 우리가 동업해서 투자해서 사업을 하면 돈이 되겠냐는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물어보죠. 대부분 우리가 사업 문제로 찾아오는 손님들의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동업해서 사업하면 돈이 되겠냐 많이 물어봅니다. 대부분 이제 돈 있는 사람은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고, 또 이 머리가 좋고 좋은 아이템이 있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이렇게 막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서로 윈윈하려고 돈 있는 사람은 좋은 투자처를 찾고자 하고,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돈 가진 사람들을 또 찾고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육교 예측으로 좋은 안내자가 아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 장은 동업해서 투자할 경우에 돈이 되겠냐 안 되겠냐 그거 잡아내는 원리, 그거 이 책이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아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합작 즉 동업해서 투자 예측하는 경우 요거. 그럼 항상 합작에 동업 투자할 때 결국은 우리가 핵심이 돈이 핵심이잖아요. 그럼 이 처제의 동태를 살펴봐야 되겠죠. 처제. 또 요 사업이라는 건 또 어떻습니까? 단기간에 끝나는 게 사업은 2년, 3년, 4년, 5년, 대부분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원신의 동태도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 원신의 동태. 그래서 동업하여 죄를 구하냐 그 문제를 물어봤을 때 처제와 원신의 동태를 꼭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처제의 동태와 그러면 자손 원신이죠. 이 동태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처제가 있고 자손이 생하는 관계일 때는 기본적으로 동업해서 기본적으로 일을 벌리면 기본 돈이 되겠죠. 또 하나는 만약에 처제요가 기본적으로 발동해서 삼합 제국을 이룰 경우에, 다시 말해 삼합이 형성돼서 처제요가 왕성해질 때 당연히 돈이 되겠죠. 또 이게 또 삼합 자손국이라는 그 말은 기본적으로 이 자손이 발동해서 아니면 삼합이 발동해서, 예를 들어 일호술이라고 하면 일호술의 글자가 발동해서 이 자손국이 됐을 때, 자손이 힘이 왕해졌을 때, 기본적으로 자손이 왕해지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큰 이윤을 남기겠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요거는 결국 돈 버는 문제는 처제와 이 처제의 원신, 이 자손의 관계라는 말입니다. 처제가 좀 약하지만 자손이 좀 힘이 세면은 장기간에 처음은 장사가 안 되더라고 잘 되겠죠. 또 반대로 지금 처제는 왕한데 자손우가 약하면은 처음에 장사 잘 돼 나중에는 안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동업에서 사업의 질문을 물어봤을 때 꼭 처제와 자손우의 두 개의 동태를 다 살펴봐야 된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업하는 것은 꼭 우리가 중요해. 서로 A와 B가 만나서 같이 동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유는 내가 되고 응유는 상대방이잖아. 그죠? 그러면 동업하는 자의 그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또 그럼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또 사실은 동업하는데 또 실질적으로 찾아온 손님이 또 나쁜 마음을 먹고 그렇게 또 사업을 동업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업자와, 다시 말하면 세요와 응효와 나를 나타내는 그 세요와의 그 관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걸 또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응효는 상대방을 나타내는, 이렇게 응효의 상대방의 정황을 볼 때 이 응유가 궁망인 경우가 있어. 응유가 궁망이야. 궁망은 기본적으로 빈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응유가 궁망이라는 것은
그 동업에 별로 말만 우리 같이 동업하자 하지 속마음은 관심이 없다는 거야. 만약에 셰요가 공만이라 그러면 셰요가 마찬가지. 셰요도 실질적으로 막 그 사업에 동업에 관심이 없는데 그냥 막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지? 자, 그래서 응요가 공만일 때는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거. 또 만약에 이게 응요가 공만인 상태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럼 응요는 일에 대한 뭐 각오란 일에 대한 다시 말해 열심히 일을 안 한다는 거야. 설렁설렁 빈둥빈둥 일하는 나타낸다는 거야. 다시 한번. 자, 그래서 응요가 공망이면 진심이 아님. 또 이 응요가 휴수하거나 공망이거나 파가 될 경우에 또 무능력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같이 동업하는 그 상대 응효가 공망이거나 휴수하거나 또 월파를 당하거나 그러면은 계속 동업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지. 상대방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놀면서 그냥 돈 벌어 가겠다는 그런 심보가 강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다가 셰요만 바꿔 넣으면 셰요가 공망이나 휴수 공파 되면 본인이 일하지 않고 그냥 놀고 먹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거. 자, 그 다음에 여기 셰요가 내가 발동하여 응요와 합했을 경우 내가 동업하자는 거지. 발동한 요가 셰요가 발동했냐, 응요가 발동,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셰요가 내가 발동해서 동업자와 합하면은, 내가 동업하자고 내가 동업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거 이해되죠? 반대로 보면, 응요가 발동해서 셰요와 합하면은, 그럼 동업자가 막 사업하자고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응요가 발동하여 셰요와 합할 경우에는 상대가 동업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또 이제 우리 살펴봐야 될 게 현재와 현무가 응요에 임할 경우, 응요에 임할 발동해서 그러면 그게 이제 이 동업자가 또 사기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는 거지. 항상 우리가 어때요? 대부분 돈을 잃는 경우가, 큰 돈을 잃는 경우가 동업해서 사업하는 경우가 큰 돈을 잃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큰 사업에서 망하면은 온 가족이 힘들어지잖아요. 온 가족이. 특히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동업을 하다가 망하면 굉장히 곤혹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이 왔을 때 우리는 굉장히 세심하게 답변을 잘 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한 가족을 힘든 지경으로 몰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담할 때는 아주 우리가 좀 조심조심 이렇게 아마 잘 상담을 아마 해야 됩니다. 자, 이거 다시 한 번 더. 응효는 상대방이잖아요. 이 응효의 현무가 앉았거나, 또 이제 기본적으로 응효의 형제가 있는 경우, 형제는 내 돈을 빼앗다, 현무는 또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응효의 형제, 현무가 임했을 때 이게 이제 발동했어. 그게 움직였어. 동했어. 그럼 기본적으로 동업하자는 그 마음이 내 돈을 빼앗아 가려는 그런 사기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많다는 거. 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동업하여 사업하는 게 돈이 되겠냐 물어봤을 게요. 이거는 우리가 딱 잡아내주면 아주 그 손님 나의 평생 당구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제효가 동하여 응효를 생하는 경우, 이 제는 돈이죠. 제효가 동하여 나를 생하는 게 응효를 생해. 그럼 동업자한테 돈이 다 가는 거잖아요. 반대로 이 제효가 동하여 셰효의 나를 생하면 돈이 나한테로 오겠죠. 이런 관계는 동업하는 경우에 돈을 누가 많이 가져갈 것인가, 그런 거. 그러니까 살펴볼 때 아주 중요한 그런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셰유가 동하여 응효를 생하거나 합할 경우에 상대방이 독점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이 동업하다 보면은 동업에 서로 강약이 있잖아요. 누가 일을 주도적으로 끌어가고, 누가 무능력하고,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럴 때 이제, 제효가 발동해서 응효 쪽으로 행하면, 응효와 합을 했을 때는
상대방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나는 조금 그 상대방을 따라가는 역할을 한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재물도 누가 상대방이 독점할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게 합작하여 투자했지만 동업하여 투자하는 예측 그거 사례를 또 한번 보자고. 2개만. 나머지 사례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보면은 아마 쉽게 우리가 재물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눈이 아마 띌 겁니다. 여러분 6개월 큰 돈을 주고 배우지 않고 이것만 반복해서 보시더라도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실력상이 아주 많이 될 겁니다. 자, 예문 1번 볼게요. 술월 정묘일에 점을 쳤으면 이게 술해가 공망이죠. 걔는 풍수 안에서 가미순으로 바뀌었습니다. 가미순. 질문이 뭐냐 하니까 질문이 다른 사람과 동업으로 식당을 시작했는데 전망이 어떤지요? 이미 이제 동업해서 다른 사람과 동업을 시작했답니다. 식당을 동업 시작했다. 그럼 이게 이제 돈이 잘 되겠냐 안 되겠냐 이제 그렇게 물은 겁니다. 예.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용신을 기본적으로 돈이 벌리냐 안 벌리냐. 그러면 핵심은 이제 이렇게 제가 용신이죠. 제가 암장돼 있어. 이미 제가 암장된 자체가 좋은 정보는 아니죠. 그 다음에 제가 암장됐는데 수월이 나를 생하는데 이미 이게 이제 술이 공망이야. 공망. 예? 예? 공망이 이미 이제 수월이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으면 이 수월이 지나면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휴수하고 약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 사주의 핵심은 동업회에서 자, 질문이 우리가 자, 다른 사람 동업으로 식당을 하면 되겠냐 이제 그렇게 물어봤잖아. 동업에서 이제 식당을 하면 되겠냐라고. 자, 우리가 식당을 많이 하죠. 동업에서.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시험 관계를 한번 보자고. 항상 동업은 쇠와 나와 응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딱 점을 쳤는데 2호에 응이 앉았어. 2호에 응이 앉고 5호에 내가 앉았죠. 그러면 5호에 쇠가 앉았다는 것은 내가 기본적으로 일을 주관적으로 하자.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함을 나타낸다는 거지. 자, 그것까지 이해됐죠? 함을 나타낸다. 자, 그러면 이제 응과 시 관계를 볼 때 내가 응을 생하는 관계죠. 생하는 관계고 나는 5호에 있고 응은 2호에 있어. 2호에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거의 아주 뭐라 그럴까 아주 그 능력으로 볼 때 내가 능력이 있고 음유는 능력이 없는 걸 나타내죠. 또 하나는 2호는 가계를 나타내. 2호는 가계. 2호는 우리 태교라거든. 태교. 기본적으로 동업에서 식당을 했다 그랬잖아. 식당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 그럼 2호는 내 식당 가게터라는 거지. 가게터. 예? 자, 그래서 실제 내가 2호를 가게터를 생하는 관계잖아. 그런데 2호는 가게터인데 응이 딱 앉은 거야. 응은 다른 사람이라는 게 다른 사람. 그럼 나는 이 가게에 쇠를 내고 있다는 거야. 쇠를 내고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사. 자, 그거.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풍수 유쾌할 때 엄청 많이 했어. 2호는 태교라는 자리. 2호는 태교라. 태교에 응이 있으면 이건 내 건물이 아니고 응이 다른 사람의 건물이다. 다른 사람의. 생각관계 나는 5호에 있고 5호가 내가 지금 생하는 관계잖아. 그럼 내 동업에서 식당은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한다는 거지. 자, 그 다음 여기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러면 2호는 여기 가게터잖아, 여러분. 그죠? 여러분, 2호는 가게터죠? 그죠? 이제 이해되시죠? 가게터에 또 여기 상대가 여기 딱 차지하고 있다는 거지. 그 말은, 그러면 상대도 그냥 놀고 먹으면서 이 가게에 빌붙어서 일을 하고 싶은 거야. 여기 앉아서. 자, 그런데 여사주 핵심은, 자, 술월에 점을 쳤으면, 술월에. 그럼 여기 이제 진술충을 한다는, 그 말로 여기에, 응은 이 월파가 됩니다. 월파.
동업하는 이 사람 마음은 월파가 됐어, 월파. 월파가 돼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발동한 요가 봐봐요. 그 육효가, 상효가 부모 묘목이 발동해서 나는 생하지만 이거는, 이 음은 극하는 관계란 말이야, 극하는. 안 그래, 월파됐는데 또 요 모습, 이 묘목은 또 이래 있어, 이래. 월파에 일이 와서 나를 현재 극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음은 상대방은 죽을 지경이야. 또 하나는 이 중요한 것은 이혼은 가계터인데 이게 그래서 이 구진이 한다는 거, 이 구진은 이게 볼록 소승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진 그럼 우리가 감옥의 상이잖아. 구진은 이렇게 볼록 소승을 나타내요. 감옥 우리가 사람의 요 안에 갇혀 있는 상이잖아요. 그래서 요 모습의 상이 여기 육신을 놓고 월파되고 그걸 바빠니까 이 동업자의 상대방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야. 에? 자칫 잘못하면은 감옥 갈 수도 있는 그런 개의 상이라는 거지. 상. 지금. 그래서 이 개는 지금 동업한 것은 반드시 이게 깨질 상황이라는 거지. 이 동업자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어떻게? 그러면 또 이 개가 어때요? 이 개가 간기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또 육춘계로 변화했잖아요. 육춘계로. 그러면 기본적으로 동업은 전혀 안 보인다. 그래서 동업은 파토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동업을 빨리 포기해라, 라고, 빨리. 자, 그거 이됐죠, 자, 요거, 얼마나 쉬워요, 이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쟤는 암장되고 원신이 이게 이제 공망이라는 거지, 공망.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후룰이 지나면은 막 더더욱, 그지? 굉장히 이 가게에는 동업을 깨질 수밖에 없다. 시는 내가 되고 응은 상대가 된다는 거죠, 응은 상대. 여기서 중요한 건 이혼은 가게터라는 거지, 가게터. 응이 앉았다는 건 내가 가게를 점포내서 임대한 것이다. 또 여기서 이호에 응이 앉았다는 것은 응이 이 가게터의 식당 가게에 이제 빌붙어서 앉아서 뭐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게 월파를 당하고 발동하니 그걸 당하니까 응은 파토가 나버린다라고. 상대방 제 몸 겨루기도 바쁘다는 겁니다. 자, 요거 이해되죠? 그럼 또 예제 2번 사례를 봅시다. 예제 2번 사례는 보면은 자, 수를 이모일에 점어쳤습니다. 신유가 공망. 공동으로 약국을 개업하면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문의했다. 또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서 아마 공동으로 약국을 격리하면서 그 마음이 어때? 일단은 공동으로 약국을 개업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공동으로 약국을. 그럼 아마 이 두 사람이 동업하기 전에는 둘 다 뭐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동업하다고 왔겠죠. 자, 그럼 항상 우리가 동업의 목적은 이익을 남기는 거잖아요. 이익을 남기는 거지, 이익을. 그래서 수를 이모일에 점은 신유가 공망, 특례에서 풍례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익을 남기는 게, 이게 처제가 용신이죠. 처제를 찾으니까 내가 앉았고, 그 다음에 응에 상대가 앉았네. 상대가 앉았죠. 그럼 뭐가 용신인가 하면 이게 마침 응의 자리가 제가 발동했잖아. 그럼 발동한 요가 용신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동업하자고 하는 이 상대 어때요? 상대가 상요에 있고, 이게 발동해서 형제로 변했다는 거예요. 형제가 와서 나를 해두곡을 하죠. 또 하나는 여기에 응은 백호가 앉아있는 거예요. 백호는 피를 보는 거죠. 피를. 그게 나를 해두곡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응의 동업자 상대방은 굉장히 백호는 피를 보는 이만큼이 기본적으로 건강이 기본적으로 좋지 않음을 나타내는 그런 정보라는 거지. 자, 그것까지 이해됩니까? 네. 동업자가 또 하나는 여기는 우리가 발동한 주가 해묘미 삼합을 한 이 형제가
이 형제 굉장히 왕해지죠. 그래서 동업자가 굉장히 건강이 좋지 않음을 나타낸다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본인도 어때요? 본인이 샌데, 본인이 제 진을 깔고 앉았는데, 주장을 깔고 앉았는데, 이게 풀이 와서 월파를 하고 있다는 거, 월파. 그러면 이 사람도 점을 친 이 사람도 지금 경제사정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야. 예?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다라고. 그래서 아마 두 사람이 요 응요의 그 상대방 동업자는 건강이 매우 안 좋고, 본인은 제가 완전히 월파, 본인은 제가 깨진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건강이 안 좋으니까 아마 이 사람 보고 와서 같이 동업해서 막 일하면 어떻겠냐라고 아마 그렇게 이제 물어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는 기본적으로 그 나의 죄가, 본인은 이제 그 나의 죄는 내가 월파를 당하고 있죠. 당하고 있고, 또 이 응유의 이 죄의 용신도 육효의 상효에 있다는 것은 내려갈 일만 있죠. 그 형제가 굉장히 힘이 많아. 희두국을 당하기 때문에, 야, 이것도 막 동업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동업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동업에서 내가 사업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물어봤을 때 우리가 항상 이 처제와 자손 원신의 그 동태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응과 세유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항상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항상 이 책을 여러분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쉽게 아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